저희가 이제 작업을 한 게 서버인데,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한 게 웹서버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원래 다른 애들은 웹서버 프로그램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노드.js는 웹서버를 만들기 쉽게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만든 거고요. 원칙적으로 자바라든가 다른 애들은 웹서버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PHP면 PHP 서버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PHP 서버를 설치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ASP면 ASP 서버 설치 작업을 해줘야 되고, ASP 서버는 윈도우 OS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윈도우 OS가 홈 에디션 버전 말고 최소한 프로페셔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야 IIS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밖에 이제 IIS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옛날에 베이비앱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윈도우에 설치되어져 있는 거고, PHP는 리눅스에 보통 기본으로 되어 있거나 PHP 서버 다운받아야 되고, 자바는 저희가 톰캣이라고 하는 왓스를 주로 많이 써요. 톰캣이 좋아 쓰는 게 아니라 공짜라서 많이 써요. 자바는 왓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톰캣을 쓰는 이유는 그게 무료니까 저희가 교육기관에서 유료 버전 비싼 거 사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쓰는 거지, 걔가 좋아서 쓰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성능이 좋아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무료로 쓰는 거고, 노드.js나 파이썬은 웹서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웹서버를 구축하기 쉽게끔 네트워크 쪽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풍부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HTTP라고 하는 웹서버를 만들도록 지원하기 위한 HTTP 라이브러리가 노드.js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S는 저희가 HTML은 파일을 읽어다가 저희가 파일을 뿌려야 돼서 FS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URL은 갯방식으로 그러니까 갯방식 전송은요, 얘가 데이터가 이렇게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데이터 서로 주고받을 때 헤드라고 하는 정보와 바디라고 하는 정보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HTML도 왜 헤드 정보 있고 바디 정보 있잖아요. 맨 처음에 헤드라는 값이 날아가고 그 뒤에 데이터 값이 쫓아서 날아가는데, 갯방식으로 보낼 때는 헤드만 날아가요. 갯방식일 때는 헤드 쪽 값만, 헤드 쪽에 값이 URL 쪼르륵 붙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포스트맨에 보낼 때 포스트맨에서 뭐랬냐면 이렇게 바디 부분의 정보를 해서 이렇게 따로 날아간다라고 해서 다른 데 꾹꾹 눌러가지고 작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트 방식은 헤드 부분에 날아가는 정보는 1000바이트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보다 큰 정보를 보낼 때는 반드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시고, 포스트 방식은 정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내요.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을 쪼개갖고 이중으로 정보 보내서, 이렇게 보낸 정보를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추출해내야 돼요. 그러면 name이라는 필드로 우리가 이름을 보냈으면 이름 값을 추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age라는 필드로 값을 보냈으면 age라는 값을 추출해야 되는데, 이걸 추출하는 걸 파싱 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파싱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있는데, 겟방식 파싱은 URL 라이브러리를 쓰고요. 포스트 방식 파싱은 쿼리 스트링을 갖고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보내는 방식을 두 개로 나눠 놓는 건 왜 두 개냐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니까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요. 각자 쪼개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정보를 보내고자 할 때는 겟방식을 사용하고, 좀 길고 복잡하고 보호돼야 되고 한글인 정보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 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도 보낼 수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HTTP 프로토콜에는 create server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reate server가 서버를 만드는 거고, 맨 처음에는 서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버를 만들면 이 함수는 이게 비동기 함수예요. create server 함수는 비동기 함수라 얘가 리턴 값을 받아갖고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서버가 제대로 생성되는지 확인하고 그 서버로의 연결 요청이 오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줘요. 콜백 함수인데, 이 콜백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리퀘스트 인자인데 변수명은 상관없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리스폰스는 반대로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리스폰스가 정보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냐면, 저희가 내가 지금 네 요청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답을 해줄 거야 라고 할 때는 앞에 200을 넣어서 보내는 거고요. 혹시나 네가 요청한 게 얼두당도 없어, 그런 문서는 나한테 없어 라고 한다면 404번으로 보냅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혹시나 문법적 에러가 뜨면 500 에러 보내도록 서로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 에러 종류가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토콜을 정의해 놓은 거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주고요. 문서에 URL이 없거나 그러면 얘가 404를 보내요. 그래서 앞부분에다가 제가 이제 리퀘스트 객체가 메소드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메소드라는 이 변수에 값이 포스트나 get이 오면 포스트 방식에 대한 처리 따로 해주고 get 방식에 대한 처리 따로 해주면 돼요. get은 노골적으로 URL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걔는 URL이라고 하는 파서를 사용을 하고, 포스트로 받아올 때는 포스트는 리퀘스트에 on이라는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별도의 처리를 진행을 해줘야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동기 함수예요. 계속 비동기 함수예요. 그래서 서버를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로 보내냐면 listen이라고 하는 함수, 그러니까 서버 만들고 나서 listen이 뭐냐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 요청이 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봐봐, 건물을 만들었어. 건물 만들고 거기 사람 다 근무를 해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한테서 뭔가 전화가 오든지 뭔가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기 폴트를 대기 중인 거예요. 지금 전화 열어놓고 4000번으로 대기 중이야. 4000번 들어오면 그때 요청에 따라서 여기저기 분배 작업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 분배를 안 배웠어요. 지금 분배 안 하고요. 그냥 받아오면 4000번 오면 4000번 정보 딱 딸랑 처리하고 끝났어요. 딸랑 처리하고 끝났어요. 지금 안 했어요. 분배라는 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분배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분배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URL 오면 URL에 이렇게 보낼 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제 맘이죠. 내 맘이에요. 네, 분배 작업을 할 건데, 여러분 자꾸 코드가 늦어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서버 3점 제가 보내드린 파일에 서버 3 파일을 여시면 서버 3 파일이 분배를 해놓은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할게요.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제가 아마도 개발자분들 두고 하느라고 이 코드를 갖다가 이렇게도 붙였다 저렇게도 붙였다가 좀 작업을 해놔서 어쨌든 다 똑같은 코드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서버는 만들어요. 크리에이트 서버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우리 뭘 주냐면 함수를 줄 거예요. 함수가 아까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갖고 있는 함수, 이 함수를 모아서 된다고 했어요. 별도로 만들어 놓고 호출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콜백 함수로 람다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냥 함수를 만들어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람다로 전달하기에 기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기능이 너무 많을 때 람다는 아까 뭐라 했어요? 두세 줄 이내 짧은 코딩할 때는 람다로 해도 되지만 저희가 이제 경로를 쪼개서 이제 요청 오는 문서에 따라 별도의 문서에 보내려고 하니까 함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람다로 처리하기에 너무 커서 별도의 외부 함수로 만들어서 그냥 함수명을 테스트로 만들었어요. 함수 URL 준 거예요. 그래서 위에 테스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똑같잖아요. 함수명만 가리면 앞에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제가 그냥 강제로 테스트라는 함수 만든 거고요. 여기서 이제 URL 파스는 URL 오는 걸 따라서 URL 파싱을 해가지고 그 안에 파싱을 하게 되면 패스네임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 할 거냐면 URL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http 밑에
127.0.0.1하고 슬래시 4000번 포토본도 쓰고 슬래시 하고 나서 뭐 테스트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응? 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 패스네임이라는 애가 뭐 하는 거냐면 뒤에 이거 읽어오는 애예요. 이거 읽어와요. 제가 테스트로 보낼 수도 있고 다른 거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어와서 그냥 루트로 쳤을 때 뒤에 문서 주소 안 쓰면, 패스네임이 문서 주소 안 쓰면 index.html 파일을 열 거예요. 파일명은 저희가 아까 그랬죠. 기본적으로 기본 URL만 오면 index.html 문서를 열자고. 그렇게 열기로 약속되어져 있다고. index.html 문서를 열 거고요. 이 부분에 뭐냐면 리드 파일에서 파일을 읽었는데, 문제는 앞에까지는 우리가 파일을 잘못 불러드린 건 여러분이 가서 고쳤잖아. 그냥 고치기만 했죠. 문서가 잘못해서 제가 경로 가서 고쳐드리고, 이 경로가 아니에요, 경로를 여기다 넣으세요 라고 고쳐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서버에 문서가 없을 때 그렇게 날라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이제 네가 경로를 잘못 써서 혹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생겼다는 에러 처리를 따로 해줘야 돼서, 리드 파일 함수에 이거는 지금 얘 누구예요? 리드 파일 함수는 아까 비동기 모드로 열었던 함수예요. 그러니까 리드 파일 싱크는 동기 모드고 리드 파일은 비동기 모드라서 index.html 열었는데 그 열어서 읽은 문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에러일 때 나타난 거고, 두 번째 인자는 이 파일 읽었을 때 그 파일을 데이터라는 변수로 내가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받아서 서버로 이제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전송할 거예요. 데이터 이제 문서 읽어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index.html. 그 다음에 테스트를 치면 얘는 테스트 밑에서 별도의 뭔가 다른 정보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밖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서버는 이렇게 되는 경로 하나랑 이렇게 된 경로 두 개만 처리할 거고, 나머지로 오는 경로는 네가 잘못 보낸 거니까 나는 그걸 지원하고 있지 않아 라는 에러 메시지를 세 번째 else 구문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어디로 보냐면 강제로 지금 다음으로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302 줘서 라이트 되고 로케이션을, 그러니까 물론 로케이션을 꼭 다음으로 보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다음 사이트로 보내버렸어요, 제가. 문제 생기면 네가 URL에서 이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썼던 서버 2.2에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던 애예요. 이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잖아요. 이거 좀 길잖아요, 그쵸? 이렇게 길면 람다로 표현하는 게 이게 한정없이 길어져요. 저희가 이게 URL 패스에 따라서 뭔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커지는 거. 제가 뒤에 얘기했잖아요, 함수 가르치면서. 함수의 크기 30줄 넘어가면 감내하기 힘들다고. 그쵸? 그래서 함수 따로 빼낸 거예요. 람다는 짧게 쓰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지. 저렇게 길은데 우리가 이걸 여기다 꾸역꾸역 다 집어 넣어버리면 코드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밖으로 빼낸 거예요.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이제 리슨 리절트는 그래서 서버를 만든 다음에 크리에이트 서버하고 함수 주고요. 리슨 작업을 하면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그 리슨 리절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 다시 함수 줄 수가 있거든요. 4.5 포트에다가 동일해요. 함수를 밖으로 빼는 것밖에 없어요. 람다로 집어넣었다가 람다를 외부로 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슨 리절트는 서버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000번에서 기다리고 있는 문자를 하나 뿌려주고, 연결 작업이 오거나 요청작이 오면 이거 뭐냐면 이 on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뭐냐면 이 서버라는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얘한테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서버라고 예를 듭시다. 제가 여기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동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버튼 제가 안 누를 수도 있죠. 스타트 버튼과 꺼진 버튼만 거의 누르죠. 다른 버튼 잘 안 누르잖아요. 근데 새로운 기능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게 on이라는 애예요. on 해가지고 이 on에 커넥션을 접속을 요청해 오면,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접속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일일이 이걸 쪼개가지고 다 분리해 놓을 수 있어요. 접속을 요청해 오면 나한테 접속 요청이 왔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한번 밖에다가 콘솔창에다 한번 뿌리는 거예요. 경로를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요청이 오면 리퀘스트 요청에 대해서 또 뿌려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들이 오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해킹도 올 수 있잖아. 어떤 애가 계속해서 나한테 F5로 도스키라고 하는 뭐지? 우리나라 무슨 올림픽 같은 거 하고 나서
부당한 평가가 나오면 막 사이트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슨 저기 때 되면 3일절 이러면 일본 사이트 쫓아가서 공격하고 안 해봤어요, 애들? 난 이런 걸 해봤나 봐. 자, 어쨌든 공개 F4를 계속 누르면 그 서버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서버에 접속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돼 버려요. 한참 동안 동작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도 추적하고 해야 되면 추적용으로 붙여놓는 거예요, 이거는. 추적용이에요. 나한테 어떤 서버부터 접속이 왔고, 물론 이때요, 제가 그냥 이렇게만 써놨는데, 여기에 여러분 통신을 하려면 상대방 IP가, 내 IP가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 써놓잖아. 그리고 그 게시판 글 쓸 때 본인들 IP가 다 등록돼요. 우리한테는 안 보여줘요. IP를 당연히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나 국가기관은 되게 심합니다. 그런 거 다 저장해놔요. 그리고 데이터 삭제하지. 그럼 삭제할까? 삭제 안 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만 해놓는 거예요. 실제로 다 남아있어서 저기 수사 들어가잖아요. 압수수색 들어가면 다 남겨있습니다. 법적으로 못 지워요. 다 있어요. 몇 년치 못 지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특히 관공서는 되게 심해요. 진짜 국가기관은 왜 그러냐면 특히 심한 파트가 어디냐면 민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불편신고, 민원신고. 민원신고는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서울시에 불만 있잖아요. 서울시청에다 작성해도 서울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으로 들어가요. 행정부로 들어갑니다. 행정부에 들어갔다 행정부가 다시 보내요. 이거 니네 행정 관할 맞아. 왜냐면 지울까봐. 각자 지울까봐. 함부로 왜 담당 공무원이 되게 귀찮은 거야. 아, 이 양반 민원은 맨날 1년 365일 민원을 넣네? 승자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걸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악성 민원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진짜 내가 귀찮아서 들어줘야 될 민원을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워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져 있어요. 법적으로 심지어 DB 서버에 쌓이지도 않아. 자기는 서울시 서버에 없어. 중앙정부로 갔다가 중앙정부에 다시 보내요. 애초에 개발할 때 그렇게 해요. 저희 개발 들어가면 이거는 여기 DB에 다른 DB에 저장을 하고 이 방식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지네가 글을 받아가서 거기서 받아서 분배 다시 작업해서 다시 되도록 이런 식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테스트 지금 좀 전에 했던 경우는 이제 URL을 슬래시로 누르면 index.html을 화면에 보내주고 그리고 슬래시 테스트를 넣어주면 여기에 네임하고 에이지 읽어다가 화면에 이제 뿌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화면에 뿌리겠다는 이런 얘기고 이거를 이제 아니 할려면 다 하지 하다 말았어? 여러분 이거 세이브 에이지만 한번 해줘봐요. 세이브 에이지 해갖고 서버 3을 HTML에 서버에다가 서버 3 저장하시고 여기 하나 빠뜨렸다.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데이터 json.string 파일 해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주목할 건 이거 주목하면 돼요. 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URL에 따라서 이제 서로 아까는 get하고 post에서만 갈림길이 있었잖아요. 이번엔 URL에 따라 다르게 갈 거거든요. 되셨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면 index.html 호출해 줄 거고요. index.html 만들어야 돼요. 호출해서 보내기. 테스트의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URL 붙일 거예요. name은 탐 and age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공해서 2개 붙여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URL과 얘는 취급하는데 물론 나머지 다른 URL 그래서 제가 대충 아무렇게나 써봤어요. 샘플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 얘는 대답 안 해요. 이건 안 만들었어요. 제가 처리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제가 예제를 낼 거예요. 우리 앞에서 왜 제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거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걸 한번 시켜볼 생각이에요. 어렵지만 제가 뭐냐면 add 우선 미리 문제 내놓고 들어갈게요. x는 4 and y는 7 이렇게 넘기면 값 받아 연산시킬 거예요. 11이 찍힐 거예요. 근데 그걸 시킬게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 공부하면서 느끼죠? 왜 제가 이거 노가다 작업이라고 했는지. 게시판 하나 만드는데 며칠 걸려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만 거 저희가 따라올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됐어요? 되셨습니까? URL 후추랑 한번 보고 할게요. 지금 index.html 파일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해서 302로 갈 거예요. 아니 그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참 여기는 에러 처리 안 했다. 에러 얘기 제가 하나도 안 했네요. index.html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해서 이게 불리지가 않을 거예요. index.html 문서를 만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저기 안 써놨죠? 어디란 말 안 써놨죠? 경로를. 경로가 없으면 이 문서하고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로가 없으면 경로 제가 해놓으면 거기다 놔야 되죠. 경로를 그냥 HTML에 묶어놓읍시다. 안 이쁜 것 같아요. HTML 문서에다가 따로 묶어놓읍시다. 다 하셨어요? 다 쓰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새로 하나 만들어서 세이브 에이지 하셔갖고 html 폴더에 index.html을 저장을 합니다. index.html 저장을 해서 그냥 여기다가 welcome h1 태그 하나만 넣고 웰컴하고 뭐라 해야 되나? 별이라도 찍어야 되나? 어쨌든 환영한 티는 내야 되잖아요? 별 3개씩만 찍어봅시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서버를 가서 작동을 시켜볼게요. 컨트롤하고 누르고 나가서 노드 서버 3을 치시면 우리는 URL을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접근하면 얘가 열리고요. 인덱스 페이지가 열려요. 그냥 4000번 포토 쓰면 index.html 파일이 열리면서 이게 화면에 떠요. 두 번째 테스트는 /테스트 쓰시면 뒤에 URL의 값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 없거든요. 이렇게 떠요.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뭘 요구했냐면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서버 3에서 네가 테스트를 치고 나면 나는 네가 뒤에 네임이랑 에이지라는 놈도 넣을 거고 난 그걸 써서 보내줄 거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네임하고 에이지 우리가 안 보냈잖아요.
그쵸? 그래서 URL 어떻게 치셔야 되냐면 이렇게 치시는 게 맞는데 이미 서버는 꺼졌어요. 이미 서버 꺼진 상태라 여러분은 서버를 다시 가동시키셔야 되고, 다시 가동시키면 이제 URL을 화면 뒤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감 넘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이러나? 테스트했고, 어라, 잘못 보낸 건 아닌데? 다시 2번 라인 에러랬는데요. 여기가 가속 2번 호출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네. 노드.js가 뭐가 또 바뀌었나? 그래서 제가 안 보냈던 건가 봅니다. 그냥 우선 에러 나니까 데이터 한번 봅시다. 요거 모두 막아놓고 테스트 가는지 확인만 하세요. 이게 배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 보내고, 내가 데이터 잘못 보냈나? 잠깐만요. URL 좀 다시 볼게요. 맞게 보냈는데 왜 자꾸 에러가 나지? 그냥 이걸 잘못 썼나 봐요. 쿼리 제이슨 스트림 파일 봤는데? 이 리스폰스 엔드가 안 되나 보다. 출력하는 게 안 되나 봐요. 그냥 이렇게만 내버려 보시고요. 우선 분배하는 거 보세요. 잘 가요? 잘 갑니까? 다른 거는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 제가 테스트, 만약에 테스트2나 아무거나 붙이면,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2나 이런 거 붙이면 다음으로 넘겨버린다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URL이면 여기서 로케이션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리 넘겨버린다고 말씀드렸죠. 밑에가 각동되어서 이 로케이션이 위치 이동하라는 거예요. 위치 이동화에 대해 페이지 전달이기 때문에 얘가 30이 에러 뜨면서 이렇게 다른 데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처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음으로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잘 가죠. 다음으로 제가 아무거나 쳤더니 잘 되세요.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 문제 처리를 해줄게요. 이걸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세요. 여러분 쉬시고 진행합시다.